삶을 바꾸는 책 읽기 이 책으로 그 관장님이 전화하셨을 때 좀 놀랐어요. 이게 왜냐면 10년도 넘은 책이에요. 그 뒤로도 되게 많은 책이 나왔고 어떻게 보면은 책을 쓰는 사람으로서 계속 변화하고 성장하고 싶어 하니까 오래된 책은 좀 말할 기회가 있지 않아요. 하지만 저한테 사실 뿌리 같은 책이고 내년에 준비하는 책도 책 읽기에 관한 책이에요. 책 읽기가 대체 뭐길래? 책은 사실 냉정하게 말하면 그냥 하얀 종이에 있는 검은 글씨란 말이에요. 성경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하얀 종이 위에 있는 검은 글씨를 믿는다는 거,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조금 살짝 기이한 일이에요. 근데 그 기이한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한 외국어 고등학교에 특강을 하게 됐어요. 갔더니 그 특강 한 이유가 고등학교에도 책 읽는 애들이 있다. 국어 선생님 그러셔요. 아까 목사님 사모님이 국어 선생님이라고 안 보이시네요. 그랬는데 네 목사님 사모님이 국어 선생님이라고 하셨는데 저한테 연락 오신 분도 국어 선생님이었는데 요즘 고등학생들 게임만 하고 컴퓨터만 한다고 생각하지만 저희 학교에는 책 읽는 애들이 있고 도서반 그런 게 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특강 한번 해달라 이런 건데 제가 고등학교 특강은 안 간단 말이에요. 중학교도 안 가고 왜냐면 저는 성인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도 애들이 책 읽는 애들하고 한번 만나달라 해서 이제 갔는데 애들이 질문지가 왔어요. 근데 맹랑하게 첫 번째 질문지가 뭐냐면은 자기소개 해주세요. 10자 이내로. 이거예요. 근데 내 소개? 근데 애들한테 고등학생 책을 좋아하는 고등학생은 저한테 너무 소중한 존재란 말이에요. 너무 벌써 마음으로 가까워요. 저는 책 읽는 사람이 제 친구 같아요. 전부 다. 이를테면 제가 서울에서 지하철을 타고 갈 때 누가 지하철에 책을 보고 있으면 제가 이렇게 가요. 살짝 가가지고 너무 궁금해요. 되게 드문 사람이에요. 뭐 읽고 있을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책을 읽는 고등학생한테 진짜로 완전히 100% 진짜인 나의 소개를 한다면 거짓이 하나도 없는 뭐라고 소개할까 궁리를 했는데 너무 쉬웠어요. 저는 제가 누군지 아는 사람인 거예요. 자기소개 어떻게들 하세요? 네, 근데 저는 저를 소개할 때 항상 내가 뭐를 사랑하는지 뭐를 좋아하는지 말을 하거든요. 나는 요거를 좋아하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알아가는데 긴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소개할 때는 저는 책과 자연을 사랑하는 라디오 PD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책과 자연과 라디오 PD 사랑한다. 여기에 거짓말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여기 어디든지 서서 저는 책과 자연을 좋아하는 라디오 PD 하면 저한테 안정감이 생겨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말을 내가 믿을 수 있는 말이에요. 아까 잠깐 사모님하고도 이야기했는데 제가 감히 모르지만 그 찬송가 중에 살아계신 목사님 목사님 연탄 그래도 제가 연탄한테는 질 수 있습니다. 연탄이 더 좋아요. 살아계신 주란 노래 아시죠? 찬송가 중에. 근데 저는 그 노래를 진짜 들을 때마다 가슴이 너무 뛰어요. 그냥 복받쳐 오르는 어떤 게 있는데요. 살아계신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제 라디오 PD란 말이에요. 저는 시사 PD예요. 라디오 PD는 크게 보면 두 개예요. 하나는 시사 PD가 있고 아멘. 또 하나는 음악 PD가 있어요. 시사 PD, 음악 PD가 있는데요. 그냥 입사 시험 보면 똑같이 그냥 하는 거예요. 누구를 시사로 뽑고 누구를 음악으로 뽑진 않아요. 그냥 프로그램 배당을 받는 건데요. 아시다시피 음악 PD는 인기 절정이에요. 예, 그래서 막 선곡하면 PD님 오늘 선곡 너무 좋아요 이러면서 꽃다발 오고 케이크 오고 뭐 커피 오고 뭐 이렇게 엄청 사랑받는 진짜 인기 절정의 직업이 음악 PD고요. 시사 PD는 그 정반대예요. 너 좌빨이지, 너 정부 좌빨지, 온갖 이제 욕을 먹으면서 하루 종일 일을 해요. 그래서 라디오 PD를 처음 들어온 PD들이 대개는 시사 PD를 꿈꾸고 왔지만 이내의 음악 PD를 하고 싶어요. 노동 강도도 다르고 그다음에 그 인정받는 어떤 사랑받는 그 느낌 이것도 다르고 청취율도 달라요. 음악 프로들이 훨씬 많이 들어요. 근데 저는 평생 시사 PD였단 말이에요. 평생 시사 PD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매일 방송을 했다는 뜻이에요. 매일 뭔가 섭외했단 말이에요. 매일 뉴스를 보거나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굉장한 장점이 생겨요. 어떤 장점이냐면 난 사실 기후위기 아무 관심 없어.
근데 방송하려면 할 수 없이 관심을 가져야 돼요. 나 사실 어떤 고등학생 일하다 죽었는데 관심 없어요. 사적인 나는. 근데 방송을 하려면 억지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관심이 없지만 강제로 관심을 가지게 된 세계가 너무 좋더라. 보통 우리가 말할 때 나 그 관심 없는데 그렇게 일상생활을 살아도 돼요. 보통 직업은. 근데 라디오 PD는 안 된단 말이에요. 방송을 해야 돼요. 억지로라도 알아야 돼요. 누가 겨울에 연탄을 떼는 거예요?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사실은 나는 내가 연탄을 떼지 않느냐 몰라도 되는데 라디오 PD는 그러면 안 돼요. 어디선가 누가 연탄을 떼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어느 정도 자기 관심사, 자기 이해관계로 편성되는 빙빙 도는 세계를 살게 돼 있는데 라디오 PD는 직업상 할 수 없이 그거를 넘어가야 되는 시점이 거의 매일 있는데 그러다 또 하나 장점이 뭐냐면 매일 누군가 인터뷰 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 말은 들으면 거짓말 같아. 어떤 사람 말을 들으면 가짜 같아. 어떤 사람 말은 그냥 말이야. 어떤 사람 말은 심금을 울려. 어떤 사람 말은 마음을 움직여요. 제가 아까 살아계신 주 이야기했잖아요. 라디오 PD는 엄밀히 말하면 누가 살아있는 말을 하나 결국은 알아듣게 되는 과정이에요. 말. 사실 우리 모두 말하잖아요. 사실 삶에서 말이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매일 말을 듣다 보니까 이 사람 말은 진짜 같아. 이 사람은 자기 하는 말이 중요한 것 같아. 어떤 사람은 그냥 수다나 그냥 공허해서 말하는 것 같아. 그냥 말 안 가만히 있으면 멋쩍어서 하는 것 같아. 이게 너무 매일 트레이닝이 돼요. 너무 매일 연습이 돼요. 굉장히 좋은 직업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도 살아계신 주 이야기했지만 라디오 PD라는 직업은 엄밀히 말하면 누가 살아있는 말을 하는지 내가 알아듣고 그 말이 좋으면 이거 누가 좀 들었으면 좋겠어. 누가 좀 이 말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어라는 소원을 품게 되는 직업이에요. 아까 사모님하고 말할 때 한 사람 이야기했잖아요. 여기 한 사람이라도 내 말을 알아들을까? 한 사람의 마음이라도 들어갈까? 이런 생각 목사님들도 설교하실 때 하신다고요. 하신다고 들었는데 라디오 PD 똑같아요. 그 TV랑 다른 점이 뭐냐면 라디오는 엄청나게 퍼스널해요. 사실 그냥 라디오 옆에 갖고 있으면 되잖아요. 뭐 그냥 그렇죠? 그래서 라디오 PD는 특히 심야 방송 같은 경우는 무심코 듣는 사람이 한 명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10만 명이 듣든 100명이 듣든 안 중요해요. 한 명은 듣겠지. 그리고 그 한 명을 내 말을 라디오 끄는 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그냥 끄면 되잖아요. 꺼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누가 안 끄는 거예요. 그 이상한 나한테는 기적 같은 너무 고마운 그 한 사람에 대한 믿음. 그 책을 쓸 때도 이거 베스트셀러 될 거야. 이거 진짜 많이 읽힐 거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누군가는 내 말을 같이 나와 함께 가고 있을 거야. 한 명. 이 세계가 형성될 수 있어요. 보통 저희 요즘 클릭 다 나오고 조회수 다 나오니까 목사님 너무 애쓰지 말아주세요. 지금 눈에 힘이 엄청나게 들어. 애틋해요. 살짝 고개만 가리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아요? 견딜만해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고등학생들한테 나는 책과 자연을 좋아하는 라디오 PD라고 할 때 그 라디오 PD가 나한테 주는 안정감이 뭔지 말을 하는 거예요. 난 지금부터 살아있는 말을 할 거야. 나도 살아있는 말을 하는 사람들한테 배웠잖아. 그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비록 내가 관심은 없지만 전에는 없었지만 새로 관심을 가지게 된 것들이 너무 중요한 걸 말을 할 거야. 그런 의미도 다 포함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나일 수 있어요. 내가 라디오 PD입니다라고 하는 목사님도 그러지 않아요? 원래 사생활에 나는 조금 문제는 있지만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순간 가장 최선의 모습을 다하고 싶어 그런 생각하지 않으세요? 지금 그럴 거로 저는 충분히 짐작이 되는데요. 제가 라디오 PD라고 말을 하는 순간 그런 일이 발생해요. 난 지금 최고의 모습을 보일 거야. 최고로 열심히 할 거야. 최고로 잘하고 싶어. 이 말이 딱 생겨서 저한테 심리적인 안정감 을 일단 준단 말이에요. 그럼 책은 대체 나한테 무엇이었을까? 글쎄 말이에요. 책이 왜 이렇게 소중해? 그게 삶을 바꾸는 책일 게 나와요. 사실은 뭐냐면
여기 아기들이 있지만 제가 여러분 통영이란 곳에 가봤어요? 통영. 저는 통영에 한번 갔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마을을 지나는데 이게 삶을 바꾸는 책 읽기 나와요. 저한테 큰 사건이었어요. 장승이 서 있어요. 장승에 되게 뭐라고 써 있죠? 그죠. 뭐 농자 천하지 대장군 본 뭐 이런 거 써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 갔더니 장승이 뭐라고 써 있냐면 걸레처럼 뭐 이런 말들 있잖아요. 막 써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장승이 너무 이뻐. 자태가 아리아리 막 너무 이쁜. 그래서 제가 그때까지는 했지만 해도 편견에 사로잡힌 인간이라 그 마을에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홍대에 목공에 전공하신 분이 있느냐. 그만큼 이뻤어요. 그러면 그렇지 않고 제가 틀렸고 누가 그걸 새겼냐면 마을에 돼지 치는 노인 30년 돼지를 치는 노인이 그 장승을 만든 거예요. 제가 그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왜 그분이 이 농자 천하지 대본이 아니라 무슨 걸레처럼 빗자루처럼 이런 걸 장승에 이렇게 예쁘게 새긴 이유가 뭘까라고 물어보기 위해서 그 노인을 찾았는데 노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젊어서부터 야망이 없었다. 성공하겠다는 야망이 없었다. 부자가 되겠다는 야망이 없었다. 대신에 그냥 좀 이쁜 집을 짓고 싶었다. 그리고 내 가족들과 함께 자연이 좋은 곳에 살고 싶었다. 그래서 그렇게 살려고 통영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그 마을에 갔더니 애들을 교육을 안 시켜요. 옛날 이야기니까 그 지게, 똥지게, 그래서 농사져라, 돼지 먹여라, 이제 일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애들을 보면 맨날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너 학교 가라, 너 공부해라. 공부하지 않으면 책을 읽지 않으면 맨날 똑같아. 맨날 똑같이 산단 말이야.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말이 공허하더래요. 어딘가 공허하더래요. 그래서 애들이 매일 마을을 왔다 갔다 할 때 볼 수 있는 어떤 글귀를 마을에 세우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목공을 혼자 공부해가지고 장승을 깎는 걸 먼저 배워요. 배우고 무슨 글자를 새겨야 되는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결정했냐면 이게 중요해요. 이 두 가지예요. 내 살아온 경험과 내가 다 살아왔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오면서 알게 된 거 있잖아요. 내 살아온 경험과 책이 만나는 지점에서 그 지점에서 태어나는 어떤 글, 내가 살아온 경험과 책이 딱 만났을 때 이거다 싶은 거, 이거를 새기겠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게 걸레처럼이에요. 그냥 나는 세상을 좀 깨끗하게 하고 싶다 이런 의미죠. 빗자루처럼 똑같단 말이에요. 그냥 이 좀 더러운 세상에서 나는 좀 근데 이 다음 말이 제 가슴에 새겨졌는데 이 글귀가 넘들이 경상도 사투리로 그래요. 넘들이 보기는 우습겠지만 나는 내 가슴에 대못을 심는 심정으로 썼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마음에 새겼다. 각인시켰다. 어떻게? 나 이렇게 살려고. 쓰는 순간 나 이렇게 살려고. 이게 저한테 왜 결정적이었냐면 아까 목사님이 말한 대로 제가 그 뒤로도 많은 책을 썼어요. 근데 쓸 때마다 저도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진짜만 쓰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대로 살게 해주세요. 왜냐면 그 선생님한테 배웠던 거예요. 내가 글을 쓸 때는 잘 유명해지려고 쓰는 것도 아니고 인기 있어지려고 쓰는 것도 아니고 많이 팔려고 쓰는 것도 아니고 쓰면서 내가 이렇게 살려고 그 쓰인 글을 내가 살아내려고. 그래서 제목이 삶을 바꾸는 책 읽기인 거예요. 이렇게 쓰지 않았으면 나는 원래 살던 대로 쓰는데 내가 써버렸기 때문에 나는 이 방향으로 갈 거야. 이렇게 살 거야. 이 뜻이 있는 건데요. 그 노인 대못을 새기듯 썼다. 이걸 제가 따라하는 중인 거예요. 그냥 이렇게 모니터에서 이 글귀 진짜 아름다워 쩐다 이러고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썼으니까 나 이렇게 살래. 그게 언제 우리들이 그런 비슷한 일을 하냐면 제가 아무튼 메모라는 책도 썼단 말이에요. 아무튼 메모의 주제는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뭐냐면은 다 메모들 하세요? 혹시? 근데 보세요. 자, 인생에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난다. 메모의 주제는 두 가지예요. 하나, 인생에는 일이 일어난다. 어떤 일? 약간의 좋은 일과 좀 더 많은 나쁜 일.
약간의 좋은 일과 조금 더 많은 나쁜 일인데, 좋은 일 그냥 놔둬라. 뭐 내가 잘해서 좋은 일이 생겼다 뭐 다 떠나서 진짜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냥 받아라. 나쁜 일, 이게 문제거든요. 나쁜 일 바꿔라. 좀 더 나은 일로, 좀 더 나은 일로 바꾸자, 변화시키자, 이게 주제인 거예요. 근데 그냥은 잘 안 돼요. 그냥은 잘 안 되고 뭔가 나랑 같이 손잡고 갈 게 있어야 돼요. 내 손을 잡아줄. 여기서 신앙이냐 되는데, 저는 자 메모에 내가 아자 오늘 힘내자라고 썼으면요, 아자가 이뻐서 쓰는 사람 잘 없어요. 이거 아자랑 자자 너무 예쁘다 쓰는 사람 없는 거예요. 힘내려고 쓰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메모의 첫 번째 주제는 아까 말한 대로 좋은 일 놔두자, 나쁜 일 바꾸자, 더 나은 걸로. 두 번째 주제는 글을 쓴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걸 살고 싶어 한다. 그걸 살아내고 싶어 한다. 책도 마찬가지예요. 책을 읽는다고 생각하지만 책을 살아내고 싶어 한다. 글을 쓴다고 생각하지만 글을 살아내고 싶어 한다. 이거란 말이에요. 그 모든 생각의 근원, 이 삶을 바꾸는 책 읽게 나온,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10년도 더 전에 나온 책인데 나한테 너무 토대다 라고 할 때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어떤 이유로 책을 내는지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책 쓰는 건 진짜 힘들거든요. 진짜 많은 시간을 먹고, 저 같은 경우는 얼마만큼 쓰냐면 인쇄소 갈 때까지 써요. 인쇄소 갈 때까지 고치고, 그 편집자가 토시 하나만 고쳐도 제가 알아봐요. 여기 은자 2로 고쳤어? 뭐 이런 식으로. 그만큼 제가 제 책을 엄청나게 관리하는데, 그게 왜냐면 그게 내 삶이라 그래요. 이거 내 삶이야. 이 생각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아까 책과 자연과 라디오를 좋아한 PD예요 했지만, 라디오 PD는 제가 설명을 했죠. 왜 나한테 중요한지. 나 알아들으려고 최선을 다할게요. 나 어디 살아있는 말 하고 싶어요. 살아있는 말을 들려주세요. 이래서 나한테 너무 중요하다면 책도 마찬가지예요. 또 삶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살라고. 그래서 제가 옛날에 어떤 서점에 가서 책을, 그때는 저는 제일 많이 가는 데가 강연을 독립서점이거든요. 지역에 있는. 원주에 있는 독립서점 있어요? 모르나? 지역서점. 네, 그 지역에 있는 지역에 서점이 있느냐 없느냐는 삶의 차이가 엄청나죠, 사실은. 근데 지역 서점 제일 많이 가는데, 거기는 어쨌든 책을 많이 보는 분들이 오시는데, 제가 정확히 이렇게 말했어요. 책을 많이 읽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많이. 책을 많이 읽다 보면 자기가 알게 돼요. 뭘? 내가 어떤 책을 좋아하는지. 이 책 좋아하는구나. 이런 스타일의, 이런 유형의, 이런 주제를 다루는, 이런 게 나오는 책을 좋아하는구나 알게 되잖아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왜 제가 처음부터 저는 저 소개를 할 때 뭐뭐뭐를 좋아하는 이라고 소개했잖아요. 그렇게 한번 소개하기 시작하면 삶이 좀 바뀐다고 생각해요. 내가 뭐를 좋아하는지 아는 사람인 게. 근데 책을 많이 보면 그걸 알게 돼요. 나는 어떤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야. 나는 어떤 이야기가, 지금 나는 현실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만 사실 난 이런 이야기 너무 좋아해. 이런 이야기 하고 싶었어. 를 알게 되는 경험인 것 같아요. 이거를 안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폭풍의 눈 속에 있는 거랑 같아요. 태풍의 눈. 주변에서 아무리 난리를 쳐도 난 내가 이런 이야기 좋아해. 이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이야기를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 피든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건 아니고요. 책이 우리 삶과 말의 패턴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실 어느 정도는 패턴을 살아내거든요. 아침에 단조로운 일상도 있고 매일매일 하는 일과도 있고 어떤 심리적 반응도 있고, 어떤 일을 할 때 거기에 책 하나가 끼어들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그 이야기고요. 자연은 당연히 엄청난 사건이죠. 제가 자연을 좋아한다는 거는, 저는 철원에 해마다 겨울에 오거든요. 두루미 보려고. 새를 엄청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새를 좋아하는 이유도 온갖 가지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거를 정말 잘 설명하는 사람이 되는 게 소원이란 말이에요. 너 이거 왜 좋아해? 요즘은 책 팟캐스트 거 들으면 이런 거 나온다면 낭랑한 목소리로 책을 읽어주면 전 이 부분 참 좋아요 하고 넘어가는 팟캐스트 굉장히 많을 거예요. 사실은 진짜는 그걸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왜 좋아하는지. 그냥 이 부분 좋아요까지는 아니고요.
만약에 있잖아요. 읽은 책을 잘 기억하고 싶은 방법은 하나예요. 두 개예요. 뭐냐면 하나는 그거대로 살면 돼요. 쿠바 책을 읽었는데 너무 좋아. 이 코스대로 여행 가면 그 책은 기억이 나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책을 필사하면 돼요. 내가 좋아하는 책을 필사하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책이 이렇게 두꺼워요. 근데 여기 하필 나는 여기를 필사했어요. 다른 데도 아니고. 하필 이 페이지 왜? 왜 난 여기야? 이 질문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페이지도 많은데 나는 왜 이 페이지를 인용했고 이 페이지를 필사했는가? 이거를 적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그건 나를 아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사로잡힌 고민, 누가 나한테 해줬으면 하는 말, 내가 사실은 듣고 싶은 말, 나한테 필요했던 거. 근데 그 필사를 할 때 해서 빨리 인스타나 페북에 올리지 않아야 돼요. 내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결코 발표되지 않을 책, 결코 남에게 보이지 않을 글을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람은 한시도 남의 눈에서 자유롭지가 않아가지고 누가 본다고 하는 순간 벌써 완벽하게 아주 끝까지 좀 더 강도가 세게 진짜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 왜 여기를 필사한 거야? 대체 나는 여기를 왜 좋아하는 거야? 대체 이 질문에 내가 글을 자꾸 써보면 내 태풍의 눈을 알게 돼요. 내가 내 힘으로. 그래서 자연은 제가 제일 뒤늦게 좋아한 거예요. 책 라디오 PD 중에. 근데 이 자연은 좋아하는 순간 저한테 상처가 됐어요. 이유는 너무 많이 죽어요. 너무 많이 파괴되고 동물도 너무 많이 죽고.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읽는 요즘의 독서는 뭘 하세요?라고 누가 묻는다고 상상한다면 자연 문학을 제일 많이 보고 있어요. 나무에 대한 책, 숲에 대한 책, 새에 대한 책, 동물에 대한 책 많이 보고 있는데 특히 개가 나오는 책을 굉장히 좋아해요. 어떤 소설이든 개가 나오면 개다 이러면서 아까 말했죠. 책을 많이 보면 내가 뭘 좋아하는 줄 안다. 나는 개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특히 어린애들이 책을 볼 때 괜히 한 번 더 눈길이 가는 건 되게 중요해요. 내 꿈을 찾는데 나 이런 쪽을 좀 더 관심 있게 해도 좋을 것 같아라는 수줍은 새싹 같은 마음이 얼마든지 생길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지금 그냥 쓱 지나가면서 저는 책과 자연을 좋아하는 라디오 PD라고 해요 라고 했는데 이 한 문장을 찾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특히 나를 설명할 때 내가 뭘 좋아하는지로 설명하면 될 거야. 이건 저한테 발견이었어요. 보통 저희는 뭐 MBTI가 이거고요. 뭐 그전에는 B형이었고요. 뭐 이렇게 자기를 설명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이거를 좋아하는 사람을 설명하는 순간 삶이 되게 풍성해진다. 더 풍성해질 거야. 더 기쁨을 누릴 거야.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더라. 이걸 깨달았다고 저는 말을 해주고 싶고요. 이거조차 책에서 배웠어. 이를테면 제가 삶을 바꾸는 책 맨 끝에 보면 니코스 카잔차키스 이야기 쓴단 말이에요. 그 책 안 읽으신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아요. 옛날에는 엄청 인기였어요. 그때는 히라빈 조르마라고 번역이 됐고 지금은 그리스인 조르바라고 번역이 되는데 저 그 책을 대학교 때 빠졌어요. 종로 서적이라는 서적 아세요? 혹시? 목사님 아세요? 네, 그 종로 서적은 제가 처음 만난 백화점이에요. 이제 보통 저희가 백화점이 1층, 2층, 3층, 4층, 5층 돼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교보문고는 쫙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종로 서적은 1층, 2층, 3층, 4층, 5층 돼 있어요. 층마다 다른 주제의 책들이 있고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언론고시라고 그때는 이름이 했었고 지금도 좀 그렇긴 한데요. 그 학원을 시사 영어, 논술 이런 학원을 종로에 있는 학원을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종로에는 종로 서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종로 서적에서 책을 되게 많이 봤는데 요즘 또 그런 비유가 있지만요. 여기 하나 한 명 한 명이 다 책 같아요. 제 눈에는. 목사님 책, 책인데 어떤 책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 인기책이에요. 어떤 책은 찾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먼지가 쌓여 있어. 어떤 책은 너무 비인기야. 어떤 책은 어디에 꽂혀야 될지도 몰라. 어떤 책은 누군가한테 너무 소중할 수 있어. 진짜를 쓰는 한, 그냥 카피하지 않는 한.
이게 인기 있겠지 하고 따라 쓰지 않는 한 제 눈에는, 그러니까 처음에 책을 좋아하는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계속 보기 때문에 제가 세상을 보는 눈도 독자의 눈이란 말이에요. 그대로 이건 좋은 페이지야, 이건 나쁜 문장이야. 그렇죠? 이렇게 보는데요. 그 종로서적에서 제가 발견한 책이 조르바,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조르바라는 책이 너무 재밌었던 거예요. 책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제가 이게 누군지 알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실존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이 실존 인물이 이야기를 썼는데 죽었어요. 죽었는데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조르바에 대해서 뭐라고 썼냐면, 빵 더하기 고기 더하기 포도주 더하기 바다 했더니 조르바가 태어났다. 그리고 조르바 같은 사람은 두 번 다시 없을 것이다. 이 문장인데, 이게 이 문장 평범하게 느껴지세요? 빵 더하기 고기 더하기 포도주 더하기 바다란 말이에요. 즉 우리한테 일어나는 일은 다 재료라는 거예요. 원주 더하기 교회 더하기 산채비빔밥 더하기 정혜윤 했더니 오늘 밤 다 재료. 아까 제가 처음부터 아무튼 메모 이야기할 때 좋은 일은 나더라, 나쁜 일은 바꿔라. 나쁜 일도 재료라는 거예요. 내가 뭘 만드는데. 제가 그 니코스 카잔차키스한테 받은 영향이 엄청난 거예요. 이분은 뭐를 재료로 만들어졌을까? 저분은 양구 더하기 연탄 더하기 펀치볼 스타연, 이렇게 우리 삶을 이루는 재료들. 그죠? 지금 오늘 밤은 제가 여러분의 재료일 수 있어요. 아, 정혜율의 말 중에 요거는 내가 기억했다가 내 삶의 재료로 써먹어야지 하는 순간 재료가 되겠죠. 오늘 나에게 일어난 어떤 일은 완성형이 아니라 재료야,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저한테 얼마나 영향을 미쳤길래 제가 사람을 볼 때마다 이분의 재료는 뭘지 이런 생각을 은밀히 하면서 보게 돼요. 니코스 카잔차키스는 사람 가슴은 화학 공장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수많은 게 들어가서 여기서 이렇게 해갖고 어떻게 이렇게 이 사람이 됐을까? 사람을 보는 그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다른데 이렇게 똑같아지려고 했을까? 이렇게 또 다 같이 쏠림 현상을 따라갈까? 이렇게 다르게 태어났는데. 근데 또 재료는 또 비슷한 것 같은데 왜 또 다를까? 수많은 우리가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살아남은 단어 중에 하나가 신비로운 일이야. 우리가 다르다는 게. 근데 재료가 또 그렇게 무한정이긴 해요. 4월의 벚꽃 내가 본, 그렇죠? 어젯밤에 들은 음악, 그렇죠? 네가 해준 음식, 너랑 잡던 손, 각자의 재료는 또 각자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재료를 다 뺐더니 가슴에서 남몰래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쫙 이렇게 됐는데, 쫙 이렇게 그 화학 공장이 될 때 내 가슴에 남는 텍스트, 책의 문장, 이것이 좋고 크고 훌륭한 것일수록 탁 튀어나오는 것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책은 효과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내가 너무 내일 갑자기 훌륭한 사람이 짠 나타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오늘 읽었는데 갑자기 몇 년 뒤에 내가 너무 달라져 있어.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를테면 제인 에어 첫 장면이 그거예요. 제인 에어가 막 학대를 당하는데, 그때 제인 에어가 마침 로마에 대한 책을 읽고 있었어. 그리스 로마에 대한 책을 읽고 있었어. 그러니까 사촌이 막 괴롭히니까 이 카이사르 같은 또 막 이런 식으로 갑자기 이렇게 입에서 튀어나오긴 해요. 우리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한번 오늘 본 영화가 기분 나빠서 누구한테 화낼 수 있어요. 오늘 들은 음악이 너무 좋아서 울 수 있어요. 오늘 들은 책이 너무 좋아서 삶이 살만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근데 그 책이 강하고 뿌리가 깊고 촘촘하고 튼튼할수록 그 영양분을 받은 저희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책이 인생에서 너무 중요한 도움이, 읽지 않았으면 달랐을 텐데 읽어서 내가 된 지금의 내 모습이 싫지 않더라. 감사한 마음이다. 덕분이다. 내가 오늘날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미소를 짓고 이런 데 관심을 가지게 된 거 덕분이다. 고마워 책. 이게 있는 상태의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책을 덮고 삶을 열다예요. 그래서 다 하나하나 아직은 끝에 페이지를 모르는, 책의 결론 부분을 모르는 책들이 여기 딱 이렇게 앉아 있다고 봐도 괜찮아요.
아직 마지막 페이지는 모르는 거죠, 목사님.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 굉장히 다양한 연령대에,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노동을 하고 오신 다양한 오후를 보내신 분들이 있는데, 잊을 수 없는 제 북토크의 하루를 말해드릴게요. 제가 이날은 평생 못 잊을 거고, 영원히 내 가슴에서 끝없이 재생산돼요. 다른 이야기로. 아무튼 메모를 냈을 때 이야기예요. 저는 책을 내면 홍보를 한 줄도 안 해요. 그냥 말을 아예 안 해요. 책 냈다는 거를. 그냥 그래요. 왜냐면 책 저자들이 요즘 막 페북에 올리고 SNS 하고 저 책 나왔어요, 사주세요 이렇게 하는 마케터 역할까지 할 힘이 저는 없어요. 왜냐면 저는 책의 마지막 문장을 쓸 때 제가 가지고 있던 힘을 다 써요. 그냥 한 점도 안 남겨놓고 쓰기 때문에 더 이상 뭘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대신 책 나오면 홍보는 안 하는데 딱 2개만 해요. 뭐 북토크 2번 해요. 그걸 끝이에요. 근데 그리고 제가 알려지건 안 알려지건 관심이 없어요. 라디오 PD니까. 라디오 PD는 원래 안 알려진 게 뒤에 있는. 근데 아무튼 메모가 나왔을 때는 코로나예요. 북토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나마. 그래서 그냥 이번에는 못하나 보다 했는데, 왜 기억나세요? 코로나 때 가끔 좀 모임이 이렇게 좀 몇 명 이상 집합이 되고 그럴 때 있었잖아요. 그때 제주도에 한 서점에서 연락이 왔어요. 북토크 좀 해주세요, 아무튼 메모. 근데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마스크 쓰고 모여도 된다고 하던 11월에 제가 거기 가게 되는데요. 서점에서 섭외를 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공항에서 내려서 1시간 50분 버스를 타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아니 이런 데 서점이 이런 허무 벌판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오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런 데는 제가 너무 좋아해요. 아니 이런 데 이게 예상 밖. 그리고 제가 아까 자연을 좋아한다고 말했잖아요. 그런 데 가면 분명히 자연이 있어요. 보리밭이 있거나 뭐 하여간 좀 백로라도 몇 마리 날아다녀요. 그래서 저는 신의 한중간에 번화가에 뭐 딱 떨어지게 있다는 것보다 훨씬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봐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지 궁금해요. 내가 너무 소외됐나? 남들 동태 파악하고 싶어요. 그날 아무튼 메모 강연하는데 작은 서점이 미어 터졌어요. 막 서 있었어요. 열기가 너무 뜨겁고, 그리고 그 사회자는 목사님이 갖고 있는 장점을 갖지 않았어요. 막 길게 소개하더라고요. 이분은 슬픈 세상에 기쁨을 만들고 싶어하는 분이고 막 설명을 하셨는데요. 어쨌든 그날 그래서 사람도 많고 2시간을 강연을 불을 뿜으면서 했어요. 진짜 열심히 했어요. 여기 오늘은 앉아있지만 서서. 그랬더니 거기 열기도 막, 사실 저희가 이렇게 앉아있지만 이 순간에도 에너지가 왔다 갔다 하는 중이에요. 누구는 지쳐있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저도 에너지 받을 만한 분이 많았어요. 그 강연하는 날. 지금 사모님이 너무 잘해주고 계세요. 사모님 오후에 약간 우울했다는 전혀 아니에요. 너무 열렬히 해주시는데 저런 분이 에너지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제가 강연하는데 이 자리에 거의 모든 사람이 에너지를 주는데 한 사람이 에너지를 뺏어요. 어떻게 뺐냐면 이러고 있는 거 있잖아. 꼬나 본다? 이렇게 하고 앉아 있는데 딱 보니까 여자친구를 따라온 남자친구예요. 이런 북토크 강연을 가면 오늘은 남성의 비중이 어마어마하게 높은데요. 90% 이상 여자예요. 젊은 여성들. 근데 이렇게 하고 보는데, 그럴 땐 저도 그분하고 눈을 안 마주치는 게 상책이에요. 전 제 강연을 해야 되니까. 설교할 때는 안 그러세요? 그렇게 하시죠? 네. 그래서 제가 이분이 여기 앉아 있었어요. 이렇게 하고 이제 강연을 한 거예요. 강연해서 성황리에 뜨겁게 막 에너지 팍팍 날리면서 다 같이 했는데, 마지막 순서 있잖아요. 질문 있어요? 이제 이게 문제예요. 질문 있어요 했는데 그분이 손을 드는 거예요. 저는 너무 이제 그분의 질문을 받고 싶지 않죠. 근데 제가 그래서 도와달라는 표정을 지으면서 질문 있어요? 막 이랬거든요. 이쪽을 보면서 아무도 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질문이 뭐예요? 이랬거든요. 질문 한 줄이에요. 한 문장. 근데 그 질문을 듣고 모두 그냥 찬물을 끼얹은 듯 쫙 조용해졌어요. 질문이 뭐였을까요? 지금까지 이거 맞춘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질문. 여기 왜 왔어요?
질문이 여기 왜 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모든 사람이 제 입만 보는 거예요. 저도 진짜 하얘졌어요. 그래서 나 여기 왜 왔을까? 나도 너무 궁금한 거예요. 여기 왜 왔어요? 이게 질문이었는데 다행히 한국어는 뉘앙스가 있어요. 진짜 공격적인 말일 수 있어요. 네가 뭔데 여기 와서? 이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100% 순수한 호기심. 근데 여기 왜 휴가 내고 와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밥도 안 먹고 서가지고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후자일 수 있어요. 근데 이 남학생의 표정을 보고 제가 순간적으로 판단하기를 두 번째였어요. 진짜 공격적인 건 아니었어요. 여기 왜 왔어요? 이 질문은 변주가 너무 가능해요. 정말 여러 가지 질문이에요. 이를테면 제가 여기 계신 분들한테 물어볼 수 있어요. 왜 왔어요? 여기 왜 온 거예요? 그죠? 대답할 수 있어요? 뭐 목사님이 오래 가지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변주 어떻게 가능하냐면요. 그때 전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원래 그렇게 물어볼 줄 알았으면 그 질문이 예상이 있다고 했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 거냐면요. 저 작은 서점을 지지합니다. 이거 진짜예요. 전 지지해요. 작은 서점이 하나 있으면 동네 사람들이 친구 될 수 있어요. 책을 사이에 두고 굉장히 중요한 조금 다른 대화가 조금 다른 이야기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조금 다른 이야기 하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대답할 수도 있었을 텐데 기습적인 질문이었잖아요. 그 질문은. 그래서 다 속에 있는 말을 했어요. 다 속에 있는 말. 뭐라고 했냐면 대답 뭐라고 했냐면 저 친구가 필요해서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진심이에요. 책을 읽는 사람은 고독해요. 3번 적어도. 첫 번째 고독. 일단 책을 읽어야지 누가 말 시키거나 말거나 오징어 게임 투과하거나 말거나 그죠? 엄청 세상에 재밌는 컨텐츠가 많다는데 쇼츠도 많고 뭐 게임도 많은데 내가 왜 책을 봐? 근데 더 우울하게는 책을 한 번 보면 기억도 안 난다는 거예요. 예, 분명히 보긴 봤는데 기억도 안 나요. 근데 책은 누구나 첫 번째는 안 읽은 거랑 똑같아요. 어느 정도냐면 어느 정도 입치냐면 미장원 했을 때 머리 말고 잡지 넘기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저희는 본능적으로 내용이 좀 궁금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책에 걸려 넘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책은 걸려 넘어지려고 읽어요. 아, 이 문장 너무 좋다. 아, 여기서 이 주인공 어떻게 되지? 이 내 마음에 동요가 필요해요. 내 마음에 질문이 필요한데 첫 번째 독서에는 그게 잘 발생 안 해요. 빨리 내용 알고 싶으니까. 그래서 진짜 독서는 두 번째부터예요. 두 번째 읽을 때 첫 번째 안 보이던 게 보이는 그게 독서 행위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때 하는 딴 생각들. 근데 그럼 그 시간 동안 어떻게 시간 꽤 걸리는데 책이 두꺼우면 더 걸리는데 세상은 재미있는 거 많다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첫 번째 고독. 아, 지금 박 목사님 밥 먹자는데 밥을 자주 먹네. 이 고독. 아, 나 바빠서 못 나가. 이 고독한 시간. 첫 번째 고독. 두 번째 고독. 내가 정혜윤 작가라는 분 처음 알았는 책을 봤는데 너무 좋아. 누구랑 말해요? 없어. 나 그 작가 너무 좋아해. 근데 누군데? 그러면은 좋아하는 나의 마음은 초라해져요. 아니 그게 그냥 좀 좋다고. 내가 좋아하는 작가랑 내가 좋아하는 책이랑 나랑 같이 좀 추락하죠. 같이 말할 사람이 없는 고독. 내가 좋아하는 게 빛이 바래요. 아마 뭔가 하나 열성적인 관심 갖고 있는 분은 다 느끼셨을 거예요. 나 진짜 이 문제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 근데 말할 사람이 없어. 그럼 내 관심사가 나를 외롭게 하는데, 날 초라하게 하는데, 쓸쓸하게 하는데, 그죠? 두 번째 고독. 세 번째 고독이 있어요. 이거는 진짜 심오한 고독이에요. 목사님들도 잘 아실 것 같아요. 책을 읽었는데 어떤 문장이 너무 좋아. 내 인생을 거기 걸고 싶어. 그렇게 살고 싶어. 그래서 책에 따라 살기. 내가 읽은 책에 따라 살기. 우리 엄마 말에 따라 살기 아니고 여론에 따라 살기 아니고 책에 따라 살게 하는 순간 그 고독은 되게 심오한 고독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해방이고
하지만 동시에 소위 말하는 독립적인 삶, 주체적인 삶의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생기죠. 그래서 이 고독이 책을 읽는 사람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좋은 고독이긴 하지만 친구가 필요해요. 내가 말하면 금방 알아들을 사람. 내가 말하면은 그 이야기를 꺼내기 너무 장벽이 두껍지 않은 사람. 그래서 제가 아까 서점에 가서 저 친구가 필요해서라고 말한 거는 상시 늘 있는 감정이 대신 그런 사람 만나면 너무 반갑죠. 바로 친밀감을 느끼죠. 그죠? 그렇죠? 근데 그날은 제가 친구가 필요해서라고 말을 했는데 여기 왜 왔어요를 다른 말로 바꾸면요. 다르게 변주하면 당신을 목사님이 아까 이천에서 오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여기까지 오게 한 힘이 뭘까요? 그죠? 목사님은 움직이는 거잖아요. 저는 겨울에 저를 움직이는 힘을 알아요. 겨울에 나를 움직이는 건 두루미. 새벽에 집을 나가게 하는 거 두루미. 한밤중에 순천을 향해 가게 하는 거 두루미. 흑두루미 보고 싶었어. 새 비상 보고 싶었어. 겨울에 들판에서 발가락을 꼼지락거리고 가만히 있는 이유. 새가 물 위로 뛰어가는 거 보고 싶어서. 수중질주 소리. 가슴이 뛰거든요. 가슴이 뛰고 싶어서. 그렇죠? 여기 왜 왔어요를 다른 말로 하면 당신을 움직이는 힘은 무엇입니까?예요. 당신은 무엇이 당신을 움직이게 합니까? 무엇이 당신을 요지부동 상태로 만들지 않습니까? 무엇이 당신을 이걸 하게 합니까? 굉장히 다양하게 변주가 가능한 질문이에요. 이 질문 저만 던진 거 아니고 우리 시대의 질문이에요. 수많은 사람이 던졌어요. 저도 PD로서 많은. 근데 왜 그거 하세요? 왜 오늘 연탄 나르셨어요? 뭐 때문에? 저도 수없이 던진 질문인데요. 대개 세 가지 단어로 정리가 돼요. 우리를 움직이는 힘은. 첫 번째 공포. 너무 두려워. 낙오될까 두려워. 혼자일까 두려워. 가난할까 두려워. 고독사할까 두려워. 다른 두려움도 있겠죠. 저도 두려움 몇 개 있어요. 동물이 멸종할까 두려워요. 숲이 파괴될까 두려워요. 저도. 저를 움직이는 힘이기도 해요. 어느 정도의 두려움이 저도 있어요. 공포. 그래서 빨리 학원 또 가야 돼. 새벽방 끊어야 돼. 지하철역을 향해 뛰어가야 돼. 뭐뭐 해야 돼. 공포. 가장 포션이 큰 단어예요. 두 번째 단어가 있어요. 두 번째 단어. 이건 제가 연구한 건 아니에요. 실제로 많은 이거를 종합해보면 그런 건데 두 번째 단어. 혐오. 교인들은 많이 그렇게 움직이죠. 사실은. 최근에 12월 달에 집회 같은 경우도 그랬고. 자기 혐오 더 힘이 세죠. 자기 혐오는 그냥 문장으로 하면 이렇게 드러나죠. 네가 뭔데? 라고 내가 나한테 말해주는 거. 난 별것도 아닌데 라고 내가 나한테 잘 말해주는 거. 자꾸만 포함되죠. 공포, 혐오. 세 번째 단어 쇼핑. 오늘 세일 마지막 날. 이 쇼핑이라는 단어가 단순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자신감을, 매력을, 굉장히 지금 소비 자본주의 시대에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단어인데요. 이 세 가지 단어가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에요. 가장 많이. 그런데 이 세 가지 단어가 약간의 결함이 있어. 뭐냐면 진짜 내가 어디까지 얼마나 뭘 잘 해낼 수 있는지 나의 가능성을 알게 해주는 단어는 아니에요. 내가 뭘 해보게 해주는 단어는 아니에요. 그래서 공포, 혐오, 쇼핑이 아닌 나의 단어를 갖는 거. 나를 움직이는 단어. 아까 저는 두루미예요 그랬잖아요. 이를테면. 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저를 설명할 때 저는 책과 뭐뭐를 좋아하는 PD예요 라고 했는데 내가 뭘 좋아하는 걸 아는 게 저한테는 네 번째 단어였던 거죠. 책이 있는 데가 어디든 가고 싶어요. 자연이 어떤 데 가고 싶어요. 이를테면. 그렇죠? 그래서 이 친구, 이 젊은 친구의 질문은 또 다양하게도 다르게도 변주가 되는데 이 질문이 저한테 잊을 수 없는 것은 나는 누구의 친구이고 싶은가? 이 질문의 모습으로도 나타나고 또 나는 어떤 단어를 따라가는 중인가? 사실 이 단어라는 단어에 의해 삶이 구축된 데가 제 최근에 나온
슬픈 세상의 기쁜 말이란 책의 주제예요. 그냥 사는 것 같지만 그냥 살지 않는다. 이를테면 코로나 시절에는 그러니까 저희는 어떤 단어를 살아내는 거예요. 코로나 시절에는 코로나라는 단어를 살아냈어요. 마스크 쓰고 안 만지려고 그러고 졸업식 그냥 좀 대충 하고 그죠. 그래서 내가 중요한 단어를 살아내는 중인 거예요. 목사님은 목사님이란 아니, 하나님이란 단어를 살아내고 있을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살아계신 주. 저는 성경 말씀 중에 살아계신 주가 왜 이렇게 좋죠? 네, 살아있단 말이 좋아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알아요. 저는 살리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어떤 순간 제가 하고 싶은 걸 알게 된 거예요. 난 뭐 살리고 싶어요. 이렇게 점점 내가 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내 삶의 방향성, 내가 쓰는 거 이런 게 따로 놀지 않는 상태, 이게 겉돌지 않는 상태가 주는 그 에너지의 집중, 몰입. 이것은 저는 한 사람에게 굉장히 큰 힘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아는 사람으로서 또 이 제가 하는 말 가만히 보면 뭐뭐로써라고 표현하죠. 뭐뭐로써라고 하는데요. 이게 다시 그냥 우리가 그렇게 알고 싶어하는 정체성의 표현이에요. 우리 수많은 정체성이 있어요. 목사의 사모로서, 누구의 엄마로서, 뭐뭐로 로서로서 하는데 이 중에 하나 수많은 나의 우리 엄마의 딸로서 정체성 중에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음이 편안한 정체성을 찾는 거. 저는 두루미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그다음에 고래 엄청 좋아하거든요. 고래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고래가 도약하는 거 보면 힘이 나요. 힘이 빠질 때는 이렇게 기도해요. 지금 어디선가 고래 한 마리가 숨쉬고 있다. 그러면 전 고래 한 마리가 제 할 일을 하고 있다. 나도 내 할 일을 하자. 이렇게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과 좋아하는 문장들과 함께 힘을 내면 살아가고 있는 중이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 그리스인 조르바 니코스 카잔차이키스 이야기는 삶을 바꾸는 책이 맨 마지막 장에 다른 에피소드로 나와요. 이 책을 갖고 다른 에피소드를 쓰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경과해서 그 에피소드 이야기는 그냥 읽으세요. 제가 하지는 않을게요. 근데 저가 최근에 하는 어른이 돼서 기쁜 거 있잖아요. 나이 들어서 기쁘는 거, 세월이 흐르면서 기쁜 일도 있어요. 대체로 나이 들어간다는 거, 시간이 가버렸다는 것은 슬픔과 상실의 느낌, 향수의 느낌이 있지만 기쁠 때도 있어요. 아, 내가 나를 신뢰하고 있구나. 내가 나를 믿고 있구나. 저는 지금 제가 저를 믿는 저한테 우선 저를 배신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중인데 거기에 책이 너무 도움이 됐어요. 책의 아름다운 문장들, 튼튼한 문장들, 강한 문장들, 좋은 선택들, 잊을 수 없는 인물들 이 모든 것들이 다 나한테 어떤 방향으로 등을 밀어줬던 것 같고 자연, 아까 말했죠. 새 고래 공통점이 뭐예요? 고래 뛰어올라요. 그 무거운 몸으로, 육중한 몸으로 1톤이 넘는 새 날아요. 하늘. 저는 실제 저보다 약간 높은 상태. 사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도 있네요. 저는 그보다 좀 아래. 저 약간 높은 곳에 있는 어떤 걸 보면서 계속 탈출, 이 무게로부터 탈출하면서 무겁지만 제가 가는 길을 신뢰하며 돌아보니 신뢰할 만한 길을 스스로 가고 있다는 안도감 속에, 그건 안도감이죠 사실. 만족감이란 다행이다 휴,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상태로 갈 때 책이 너무 도움이 되더라 이거예요.